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구스른 체계의 무기에서 새롭고 현대화된 서방식 장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동맹의 가장 기본적 과제는 바로 나토 군대가 함께 작전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군사동맹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기의 호환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기의 호환성이 커지면 무기 조달과 유지 보수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비용은 절약되며 여러 회원국들의 군대가 동일한 장비를 쓰면 병력 배치의 유연성도 향상됩니다. 반면 구수련제 무기를 사용하는 일부 회원국들은 탄환이나 포탄 규격부터 달라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해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죠. 이에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군수품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서방의 현대식 무기들을 대거 들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방산 무기가 새로운 히든카드로 떠오르면서 나토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해 영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군은 핵미사일 발사를 위한 대규모 모의 기동훈련 등을 반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북극해 외곽 바렌츠에 구축함에서 핀란드 인근 서북부 100회 목표물을 겨냥해 사거리 1000km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고, 5월에는 모스크바 북동쪽 이바노보주 인근에서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차량 등 100여 대의 차량과 장병 1000명이 동원된 기동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전략 로켓군에 실전 배치돼 운용 중인 야르스는 최대 사거리 12,000km에 이르는 ICBM으로 대표적인 핵미사일 투발 수단입니다. 이에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자체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우리군 역시 북한이 항시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라 KAMD라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AMD의 핵심 체계인 중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 천궁2는 지난 UAE 수출에 이어 사우디 및 유럽으로의 수출이 유력해지면서 다시 한번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해외군사 매체 더 디펜스 포스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가 중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들어갔고, 에스토니아 방위투자센터 ECDI는 한국의 기업을 포함한 서방 6개국의 업체와 조달 작업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마침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한국 방산전시회 DX2022 코리아를 참관한 에스토니아 국방부 총사령관 마틴에른 중장은 천궁2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의 만남에서 영내 안보 정세와 양국 군사 방산협력 발전에 관해 논의한 마틴 헤렘 중장은 이 자리에서 K2 표전차와 함께 천궁2에 대한 도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무기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품질이 매우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전에서 성능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 어성처 하나시스템 대표에 따르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를 수출할 것이라고 밝혀 사우디의 천궁2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천궁2 체계는 작전 교전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됩니다. 국내 1, 2위 방산업체인 하나와 LIG가 합작해서 만들었는데요. 유도탄과 교전 통제소 제작 및 체계 통합은 LIG 넥스원이,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시스템, 발사대는 하나디펜스에서 개발해 만들었습니다. 탄도탄 요격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관련 기술들을 주도하고 있는데, 천궁 미사일 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엄마는 러시아고 아빠는 미국인데 아들은 한국 기술인 물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 방산업체 알마즈 안테이는 러시아의 급격한 군축으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했고, 이에 한국은 개발비 납부 조건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알마즈 알테이와 ADD는 각기 S350BTRG를 그리고 천궁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죠. 덕분에 천궁은 콜드런칭이나 포대 구성, 운영 교리 등이 러시아 야전 방공 미사일과 매우 흡사한데요. 그러나 특이하게 천궁에는 미국 패트리어트3 미사일의 측추력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S300, S400 시리즈는 측추력기용 로켓 연소관이 하나로 분사가 필요한 쪽 노즐을 막고 있는 마개를 순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측추력을 얻는 방식인 반면, 천궁은 여러 개의 소형 연소관이 각각 달린 측추력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트리어트3와 같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와 미국의 그리고 한국의 기술적 장점들이 골고루 접목해 천궁이 개발 완료되었고, 천궁2는 여기에 한국이 개발해낸 독자적인 신기술들을 한 번 더 접목시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 UAE 수출용 천궁에서는 레이더 위주의 대대적 성능 개량이 추진되면서 끝판왕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 UAE군은 기존 천궁2의 송풍기형 냉각 체계가 50도에 육박하는 지역적 특성상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냉각 효율이 우수한 순행식 냉각 체계와
보다 발전된 A사형 레이더 체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때마침 한국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으로 인해 독자적인 A사 레이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UA로의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죠. 특히 하나 시스템은 UA 수출용 천궁 MFR 레이더에 차세대 반도체 숫자로 불리는 지라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 숫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라갈륨 숫자는 출력 전력 밀도, 항복 전압, 열 전도율 등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갈륨 비소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라갈륨을 레이더 위성 등 송수신 모듈에 사용할 경우 갈륨 비소 대비 8배 높은 전력 밀도와 20% 향상된 효율, 60% 이상의 레이더파 출력 향상을 가져 탑재체의 경량화와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블록형 배열 방식을 채택했는데 각기 모듈을 마치 블록을사트 독특한 타일 구조를 활용해 효과적인 공간 배치와 냉각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이번 레이더를 해외 의존 없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 100% 국산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수동식 전자주사 위상 배열 레이더 페이사를 개발할 때에만 해도 고출력 송수신 모듈용 부품 등의 국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전량 수입해야 했다며 당시 해외 판매사들은 레이더 개발 단계 후 양산 단계, 후속 군수 지원 단계에서 납품 단가를 갑자기 크게 올려 우리 측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해외 수입에서 탈피하게 되었다라며 국산화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해외 기업의 갑질에서 벗어나려면 국산화가 정답이죠. 특히 KF-21의 X대역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또한 한국 연구진들의 지라갈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천궁3에는 25W급 X대역 지라갈륨 기반의 MFR 레이더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서 MFR용 X대역 지라갈륨 MMIC 기술 자립화 및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 팹 기반의 지라갈륨 에피 소재 및 양산 수준의 상용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 지라갈륨 MMIC 설계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미래무기체계 SAR, 천궁 블로3, 광대역 전자전, 구형무기체계의 성능 개량 사업 등 X대역 지라갈륨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방위산업청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천궁3가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는데 천궁3는 지라갈륨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며 약 만여 개의 TR 채널을 지녀 TR 채널당 출력은 25W로 MFR의 총 출력은 250kW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네트리는 21일 X대역 300W급 지라갈륨 전력 숫자를 개발했다고 밝혀 천궁 M셈에 이은 한국형 L셈 개발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기술은 현재 미국과 일본만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로 미1이 보유한 지라갈륨 전력 숫자는 평균 250W급이기에 한국의 S대역 300W급 개발은 한국의 군사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밴드 레이더는 X밴드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보다 정확도 면에선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보다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장거리 물체 탐지 및 추적에 유리합니다. 특히 제작 단가 측면에서 S밴드 레이더가 X밴드 레이더보다 수배는 저렴해 우리군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 시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L셈에는 S밴드 주파수가 사용되죠. 한국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개발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 여기에 대량의 해외 수출도 진행되고 있어 이를 지켜보던 중국은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미사일 방어 능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 전 개최한 서울안보회의에서 한국의 이중석 국방장관의 발언을 실었습니다. 이 장관은 한국군은 신형 미사일 방어체계 건설을 서두르는 한편 관련 장비 및 부품, 핵심 기술들의 국산화 비율을 높일 것이라며 나토와 협력을 강화하여 방어체계의 효율성을 키울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인민일보는 한국은 이미 올해 그린파인C 조기 영북기 레이더를 배치했고 최신형 패트리어트3 MSE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천궁2 체계가 실전 배치되고 있다. 또한 올해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실험을 4번 진행하여 모두 성공했다. 해군 역시 25년까지 세척의 신형 23을 도입하고 SM-6 요격 미사일을 구축하려 한다. 한국은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키면서도 동맹국들과 함께 연합방위 역량을 발전시키는 일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슬린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살다 공격도 아니고 방어용 무기가 거슬린다는 놈은 처음 보는데 중국이 이렇게 발작할수록 중국이 가진 탄도미사일이 물로켓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지경입니다. 올해 국방부는 한국형 아이언도민, 장사정포 요격체계 유도탄 비행시험과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 L셈 유도탄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L셈 지상부유 시험 과정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마치 영화와 같은 멋진 광경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상부유 시험은 높은 고도에서
탄도탄을 직접 요격하는 직격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변환 및 방향 조정 능력을 지상에서 검증하는 시험을 뜻하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요격 미사일 지상 실험 지렸다. 축출력을 완벽하게 자제하며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모습에 전율이 쫙. 와, LSM 축출력기 상태 왜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뜰 수도 있군요. 와, 로켓이 제자리에 서서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것 보고 깜놀했음. 그것도 지상에서. 저기 미사일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비교적 짧은 역사의 방산 후발주자 한국이지만 안 될 것이라는 편견을 깨부시고 그동안 수많은 위기들을 기회로 바꿔가며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세계 방산 4대 강국을 목전에 두고 있죠. 북중러일 사이 한국, 최악의 지리적 위치에 때로는 단군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 위기감이 어느새 한국을 무기강국으로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중러일 네놈 모두 정상이 아니고 매일 상식을 벗어나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국은 무조건 한 놈은 골로 보낼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암묵적 공포가 좌충우돌 동북아를 그나마 현 상황으로 유지할 수 있게 억지력을 발휘해주는 것이겠죠. 오늘의 한주평,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한국만큼은 건들면 안 되는데 왜냐? 나는 한 놈만 패!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